174발, 이란이 쏟아부은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중 161발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요격률 92%, 순항미사일 8발은 전량 격추 100%, 자폭드론 689대 중 645대 제압. 이걸 해낸 무기가 미국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천공2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이 불덩이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뉴스 화면에 중동의 밤하늘이 번쩍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생각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끝났다고. 그런데 미사일들이 하나씩 공중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미사일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인가? 아닙니다. 화면 하단에 뜬 자막을 본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산이라고요?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공2 한 발에 100만 달러, 패트리엇은 400만 달러입니다. 4배 차이. 그런데 반응 속도는 천공이 1.5초 더 빠릅니다. 더 싸고, 더 빠르고, 실전에서 증명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국방장관이라면 어느 쪽을 사겠습니까? 이 뉴스가 퍼진 직후 벌어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의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대부분 뉴스에서 스쳐 지나간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아서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도 몰랐던 대한민국의 진짜 위치,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곳이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중동이요? 아닙니다. 첫 번째 전화는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노르웨이, 나토 회원국, 미국의 핵심 동맹, 러시아와 북극권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군사 강국. 이 나라가 했던 일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차세대 장거리 화력 체계를 도입하는데 미국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를 탈락시킨 겁니다. 하이마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을 벌벌 떨게 만든 그 무기. 전 세계가 줄 서서 사려는 그 무기를 노르웨이가 떨어뜨렸습니다. 대신 선택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2조 8천억 원짜리 계약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공식 발표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무는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한 유일한 제안이었다. 유일한. 하이마스는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fastest delivery were the decisive factors. 성능과 가장 빠른 납기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골랐습니다. 독일 매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hy is Norway buying rocket systems from South Korea? 왜 노르웨이는 한국에서 로켓을 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성능, 가격, 납기. 세 개를 동시에 충족시킨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하나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핀란드가 항공 무기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이 움직였습니다. 덴마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까지 K방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2조 8천억. 이게 노르웨이 하나의 금액입니다. 이제부터 이 숫자가 얼마나 작아 보이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에스토니아. 인구 13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어서 이 나라에게 무기는 취미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이 나라가 고른 무기가 한국산입니다. 천무 계약 5,200억 원. 발트해 국가 최초의 K방산 도입입니다.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자기 나라 목숨을 한국 무기에 걸었다는 뜻입니다. 폴란드. 이 나라는 이미 한국의 단골입니다. 2026년 천무 3차 이행 계약 5조 8천억.
누적하면 천무하마로 10소조를 찍었습니다.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구조는 별도입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진짜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신뢰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도착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다. 독일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프랑스는 납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미국은 이것저것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만 약속대로 했습니다. 아니, 약속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마니아. 2026년 2월. 루마니아 남부에서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한복판에 무기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은 H-ACE 유럽. 축구장 25개 크기. 첨단 조립 라인, 성능 검증 시설, 1751m짜리 주행 시험로, K9 자주포 54문과 K10 장갑차 36대를 여기서 직접 만듭니다. 현지화율 80%. 루마니아 기업 30곳이 한국 방산 공급망에 들어옵니다. 착공식에 루마니아 부총리가 직접 나왔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유럽에서 무기를 사왔습니다. 지금은 유럽 한복판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에 팝니다.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무기 생산 생태계를 통째로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뒤집힌 거 맞습니다. 자, 여기서 한 템포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이야기였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미쳤죠? 근데 이게 절반도 안 됩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내민 주문서, 최대 20조 원,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타이곤 장갑차, 천검 유도탄. 하나씩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무기 체계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상군 화력을 한국산으로 갈아엎겠다는 이야기입니다. 2조 8천억, 5,200억, 13조, 20조. 아까 기억해두라던 노르웨이 2조 8천억이 이제 작아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태극마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천공2. 아까 이란 미사일 박살낸 그 무기. 이게 지금 중동 하늘에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 2023년 사우디, 2024년 이라크. 3년 연속 3개국. 중동 하늘 위에 한국산 대공방어 벨트가 완성됐습니다. 이라크 계약만 따로 보겠습니다. 28억 달러, 3조 7천억 원입니다. 이라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간 사용해온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전부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산을 깔겠다는 겁니다. LIG 넥스원이 유도탄,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한국 방산 원팀이 만든 작품입니다. 천궁2 하나로 중동 3개국 수출 총액이 10조를 넘었습니다. 단일 무기체계 역대 최대. 그리고 실전 성과가 알려지자 중동 각국에서 긴급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SBS 보도 제목이 딱 한 줄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가격은 절반, 성능은 최고. 패트리엇은 비싸고 느리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천궁은 싸고 빠르고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나라 입장에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습니다. 페루입니다. 남미, 지구 반대편입니다. K2 전차 54대, 장갑차 155대, 총 209대를 사겠다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중남미 방산 수출 역대 최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 전차가 태평양을 건너서 안데스 산맥 아래를 달리는 겁니다. 1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으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대목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건국 이래 러시아 무기만 써온 나라입니다. 그 베트남이 K9 자주포 20문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3,500억 원. 이게 왜 소름이냐? 공산권 국가에 한국 주력 무기가 간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동남아 최초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최초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 거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 중입니다. 방위력을 키워야 하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도 한국 무기를 고른 겁니다. 그만큼 한국 무기의 실력이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나라들을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페루, 베트남. 유럽, 중동, 남미, 동남아, 공산권. 5개 대륙의 태극마크가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놀랍죠. 그런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 앞에서는 이 모든 게 전체 요리입니다. 60조 원, 캐나다입니다.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할 신형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잠수함 값만 20조, 30년 유지 보수까지 합치면 60조입니다.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최대 계약이 걸려 있습니다. 최종 후보 딱 2나라, 대한민국과 독일.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꾸렸고 상대는 잠수함 종주국 독일의 티센크루프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부터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어 온 나라와 한국이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전차 한 대 없던 나라가 잠수함 종주국과 최종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캐나다의 평가 기준입니다. 잠수함 성능은 배점의 20%밖에 안 됩니다. 운용 지원이 50%, 경제 기여가 15%.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현지에서 정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캐나다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까지 봅니다. 한국은 총력전입니다. 김동관, 정의선, 조원태,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한경련까지 나서서 수소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묶어 통합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승률 49대 51.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천공의 실전 기록이 있고 폴란드가 32조를 맡긴 납기 신뢰가 있고 루마니아에 공장을 세우는 현지화 능력이 있고 노르웨이가 미국 대신 고른 성능이 있습니다. 6월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60조 원의 주인이 정해지는 날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걸 따낸다면요. 잠수함, 전차, 자주포, 미사일, 장갑차, 하늘부터 바다 밑까지 한국이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시대가 열립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발표.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K방산 빅4가 2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출 31% 증가, 국가별 순위 세계 10위. 글로벌 이코노믹 표현을 빌리면 South Korea has emerged as a hub of the global arms supply chain. 한국이 세계 무기 공급망의 허브로 부상했다. 허브,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공급하는 중심축. 한국이 멈추면 세계 방산에 구멍이 뚫리는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는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7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소련제 T-34 전차 242대를 앞세워 내려왔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 보유량 0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0대입니다. 대전차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수류탄을 들고 전차 밑터루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궤도에 깔릴 걸 알면서도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그날이 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다시는 화력에서 밀리지 않겠다. 다시는 맨몸으로 강철 앞에 서지 않겠다. 그 맹세가 7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포 없던 나라가 자주포 세계 1위가 됐고 노르웨이가 미국 대신 우리를 골랐습니다. 하늘을 지킬 방패가 없던 나라가 천공2로 이란 미사일 174발을 박살내고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 대신 우리를 잡았습니다. 사우디가 20조를 들고 왔습니다. 캐나다가 60조를 걸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 우리 공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전차 0대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가 줄 서는 나라. 75년 전 전차 밑에서 수류탄을 쥐었던 그 병사들의 맹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납기를 어기지 않는 나라. 전차 0대의 공포를 아니까 한 대도 허투루 만들지 않는 나라. 세계가 그걸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입니다. 6월에 캐나다 60조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이라크에서 천공이 실전 배치를 시작합니다. 누마니아에서 우리 공장이 완공됩니다. 전차 0대의 나라에서 세계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리는 나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